네, 안내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 번째, 끝까지 들으셔야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도 제 구독에 많이 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네, 절반 이상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여러분이 직업을 하나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원에 등록하셔서 시험의 과정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안에 시험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합격을 하셨으면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근데 최종의 목적은 아직 아니죠. 그럼 최종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네, 요양보호사. 안녕하세요. 참사랑의 김 교수입니다. 네, 쌤들 이렇게 제가 다시 영상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를 올리는 거는 일단은 우리가 시험에 준비한 시험이 딱 끝이 났죠. 그래서 정말 나는 미련이 없어요. 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선생님들 계실 거고 교수님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할 걸 그랬어요. 라고 아쉬움이 남는 분도 계셨을 거예요.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는 합격자 발표가 날 때까지는 아직 대기 상태, 그쵸? 좀 가채점을 이미 해보셨겠지만 여유 있게 또 이제 점수를 딱 60점을 넘어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두 개 차이로 아직은 긴장을 풀지 못하고 계신 선생님들 계실 것 같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합격자 발표는 언제예요? 9월 17일 목요일 10시에 여러분이 국시원에 등록하셨던 개별 핸드폰에 문자로 합격과 불합격의 정확한 합격자 발표는 그날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정권에 조금 못 드신 선생님들도 문제지와 답지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합격을 위해서 그때까지는 좀 꾸준히 기다림으로 우리가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시험이 끝이 나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 요양보호사 시험 이제 나는 끝났어. 근데 나는 이제 뭐를 하면 되지? 그렇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처럼 요양보호사 시험을 본 학생이면, 그렇죠? 수험생이니까 나는 지금 이 시험이 끝나서 뭐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 논다. 무조건 논다.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또 준비한다. 그쵸? 세 번째, 난 잘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김 교수가 짠 하고 여러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한테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안내하려고요. 자, 우리가 시험이 토요일이었죠. 오늘 지금 영상을 여러분에게 올려드린 오늘은 수요일이고, 그러면 며칠 동안에 1번은 하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신나게 막 노셨을 거예요. 그렇죠? 김 교수도 사실 조금 놀다 왔어요. 신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열심히 영상 올리면서 했던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그 시간이면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저도 신나게 놀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야 되는데, 그쵸?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다음을 위한 준비. 근데 뭐를 준비해야 될지 사실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팁에 대한 정보를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될 거냐 이거죠. 저희 원장님이 여러분에게 안내해드린 부분들이 있죠. 두 가지의 준비사항을 좀 먼저 안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장 실습. 김 교수도 궁금합니다. 현장 실습이 정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기존의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순차적인 순서대로 가셨잖아요. 그래서 현장 실습을 마치고 시험을 보시게 됐지만 이번은 정말 이례적으로 다른 방법들을 진행해서 가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거예요. 그쵸? 선시험 후 실습으로. 그래서 어디까지 정확하게 공문이 내려온 거냐면 원장님이 저한테 공문 한 장 주셨어요. 이따가 제가 영상에도 드리겠지만 정확한 공문의 지침에 대한 것들은 제목을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른 요양보호사 대면 실습 교육 금지 및 대체 교육 알림이 이 공문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아셨어요. 어떤 거요? 실습의 대면 교육은 이미 금지가 되어 있다는 거, 그쵸? 그래서 우리가 현장으로 실습을 진행할 수는 없고요. 대치로 나와져 있는 게 대체 교육 알림이에요. 그 대체 교육의 알림도 어디까지 나왔냐면 교육원에서 현장 실습을 대체합니다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더 궁금한 건 그럼 언제 실습을 합니까? 그쵸? 아마 김 교수가 예정하기로는 합격자 발표가 나야지만 날짜가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런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속 시원하게 해결을 드리고 싶은데 속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답이 일단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영상에서 안내해 드리는 것은 그냥 무기한 기다리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는 요런 공문이 내려와 있고 이 충청북도에서도 현장 실습에 대한 이 운영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련하여 통지할 예정이오니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공지를 해야 되니까 그 지침이 마련이 될 때까지는 우리는 그래도 조금 기다리는 마음으로 현장 실습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라고 여러분께 현장 실습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게 요 현장 실습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셨던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마음 안에서 좀 속이 조금 후련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더 복잡해지셨나? 더 궁금해지셨나? 네, 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 자, 두 번째 안내입니다. 교육원에 수업을 등록하러 오셨을 때 OT라고 하죠. 네, 오리엔테이션의 안내지 안에 건강검진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안내를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신청용으로 여러분 이제 건강검진을 하셔서 결과서를 교육원에다가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협약을 맺어놓은 병원이 일단 두 군데가 있죠. 네, 한 군데는 시내 쪽에 있는 내덕동 쪽으로, 그렇죠? 시내에서 좀 내덕동 쪽으로 가면 제2신경과라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영운동, 영암동 쪽으로 한국병원. 그래서 두 군데가 저희가 건강검진에 협약을 맺어놓은 병원이니까 선생님들이 두 군데에 들리셔서 이미 다 하셨겠지만 아직 미처 못 하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을 하셔가지고 결과서를 교육원에 갖다 주셔야 되는데 제2신경과에서 하셔야 되는 선생님들은 위임장을 이미 작성하고 가셨으니까 검사를 해서 그 병원에다 두시면 결과서를 저희가 위임장 작성되신 분 한해서는 다 수거를 해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국병원은 위임장을 받지 않으니까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한국병원에서 하셔서 결과서를 저희 교육원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원장님 문자 공지를 드렸다고 하는데 9월 그렇죠. 25일까지는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자, 발급 비용은 이미 안내를 했을 거예요. 당일 발급과 또 며칠 이내 발급의 비용에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그 비용에 가는 것들은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이동하는 그 동선의 경로를 확인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의 편의에 맞는 그런 발급의 비용들을 제출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공개 영상이라 금액은 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따로 공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첫 번째는 현장 실습에 가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 가는 거.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안내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야심차게 준비한 세 번째. 끝까지 들으셔야 이 내용을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하게도 저희 교육원 선생님들도 제 구독에 많이 오셨지만 그렇지 않은 선생님들도 절반 이상은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여러분이 직업을 하나 내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교육원에 등록하셔서 시험의 과정까지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김 교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른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양보호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과정 안에 시험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합격을 하셨으면 목표는 달성하셨어요. 근데 최종의 목적은 아직 아니죠. 그럼 최종의 목적은 어떤 걸까요?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하셔서 정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어떤 직업인지를 맛을 보시는 거죠. 뭐를 찾는 거예요? 직업의 의미, 직업의 보람, 이걸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정말 최종의 목적을 달성했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요양보호사로서 취업도 하셔야 되고 또 취업을 하셨으면 실무에 적용하실 때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내용들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이 요양보호사 국가고시에 100점을 맞아도 현장에 나가서 실무 일을 하실 때 좀 힘들어하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는 요양보호사 시험에 정말 턱걸이로 60점을 맞았어도 현장에 나가서 일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이제 일 잘한다 라는 소리를 듣는 선생님들도 계세요. 그 차이는 뭘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다른 거죠. 뭐가 다를까요? 시험에서 내가 취득해야 되는 시험을 보기 위한 정보의 내용과 현장에 적응하기 위한 내용들은요 좀 달라요. 그래서 김 교수는 수업 시간에 사실 많이 노력을 해요. 제 나름의 노력. 어떤 거냐면 시험에 나오는 내용도 전달을 해야겠지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실무에 적용하기 위한 정보도 충분히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수업 시간에는 이 현장에 대한 내용들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시험 봐야 되는데 저런 얘기 왜 하지? 나중에 합격하고 해도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들었다면 아마 욜로 들어와서 쏙 하니 욜로 나가셨을 거예요. 욜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그쵸?
우리는 또 장기 기억이 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 예고편을 드리는 거예요. 어떤 예고를 드리는 거냐면,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하신 선생님들은 앞으로 요양보호사로서 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 네, 어떤 취업의 과정의 관문을 뚫고 가야 되고, 또 이제 남들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취업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준비해야 되고, 네, 예고편 1탄. 네, 그쵸? 그 다음에 예고편 2탄은 현장에 내가 근무를 하면서 실무의 능력으로 습득해야 될 것들, 지식도 좋고 기술도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네, 짬짬이 영상으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다가 네, 달아주세요. 뭐라고요? 김 교수님, 나는 이런 것이 궁금해요. 김 교수님,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면 제가 성심성의껏 그 내용들을 보고 여러분께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3가지를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현장 실습에 대한 지침, 두 번째는 그쵸? 네, 두 번째는 건강검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3에 들어가는 네, 예고편. 두두두두두. 네, 김교수 영상의 예고편. 네,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렇게 영상을 또 잘 참고를 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들을 많이 습득하셔서 정말 요양보호사로서 행복한 직업군을 가진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김 교수가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하면 네, 저는 네, 정말 네, 보람질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께 안내 영상을 드리면서 네, 저는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